네, 뉴스프리전 미디어 뉴스센터 김경원입니다. 평택 당진항 발전 예배가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항만 홍보 아카데미 일정에 들어갑니다. 앞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세미나가 마련됐는데요.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보도에 김정순 기자입니다. 1986년에 개항한 평택 당진항은 전국 5대 항만으로 성장했습니다. 약 370개의 항만 관련 기업체에 6,4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고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도 전국 4위, 자동차 처리항만 따면 13년 연속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항만 관련 기업과 지역사회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항의 역사 38년은 몇 해 전에 그 해수부 장관을 역임하신 김영춘 장관님이 국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농해위 상임위의 여자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비례대표인데 지역이 군산이시더라고요. 왜 정부는 평택항에만 투자를 하고 군산항을 비롯한 나머지 지방항만을 도외시하냐. 김영춘 장관의 말씀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는 해운 전문지 기자들이 전달해 준 내용인데 평택항은 우리 정부가 크게 해준 게 별로 없습니다. 다 평택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되게 화가 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걸 웃어야 되는 건지 대한민국 항만 중에 4번째 규모를 자랑하는 평택항이 가장 재정이 작게 투입되고 가장 정부의 관심이 작은 항만이라는 데에 오늘의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4대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평택시 공무원과 평택시 관계자들과 우리 지역에서 헌신하신 선배님들의 노력이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슈 중에 하나는 항을 국제항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쪽 아산 시장님의 공약 때문에 아산항 국제항 개발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도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제 선배들도 거기 가서 지금 근데 도대체 어떻게 우선은 문제는 뭐냐면 이 자체가 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내부적으로는 평택항이 효율적으로 좀 해서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과 부두의 상시 접안 체제 미비, 전자상거래 처리가 인천항보다 월등히 많은데도 특화구역 지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문제 제기, 또 이종 항만 배후단지와 친수공간 개발 등이 정리되지 않았고 지역사회와의 단절된 개발, 중앙정부와의 온도 차이 등은 평택항 경쟁력 확보에 적색 등이 켜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중 하나입니다. 국제여객터미널 같은 경우 평택시가 투자해서 만들어놨지만은 이번에 또 이제 국가에서 신국제여객터미널을 만들면서는 우리의 주도권은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국가 항만으로서의 지자체 참여의 역할이 굉장히 국한되고 제한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KMI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이 물동량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산출량 공식을 좀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평택시가 요구하는 그리고 평택 시민들이 반영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반영되는 것들이 그 국가의 그런 기반으로다가 KMI에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제일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산출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지 저희도 이제 그 타당하게 이제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민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이런 부분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시민들이 이 부분을 평택 시민의 본인들의 관심으로 끌게끔 하는 역할은 항만 주체 세력에게 있는데 과연 지금 항만 주도 세력이 누구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가 과연 평택항을 만들어 나가는 주도 세력인지 경기도인지 해수부인지 경기평택항만공사인지 다지만 또 아무도 아닐 수도 있고. 첫 번째, 평택항에 애정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는 위한 구호만 있지 실천이 별로 없다. 그리고 평택항 이용은 여전히 불편하다. 네 번째는 평택항은 접근성이 매우 좀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평택항으로 정말 그 업계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고 평택항 발전에 기여는 없고 치적과 생색내기만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2차적으로 필요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수요들을 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항만 인프라를 이런 수요에 기반해서 구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저의 제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좀 큰 그림을 좀 그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평택항도 이런 ESG라는 개념들을 좀 도입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역사회로 환류하는 그런 활동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평택항이 구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 저는 그동안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책이나 예산 투자나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사회하고의 거버넌스에서는 빵점이었다. 좀 종합적인 이제는 성찰과 플러스 변화와 좀 더 절실함을 갖고 평택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 축제는 평택항에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항 물동량 중심의 항만에서 사람이 모이는 항만, 관광이 가능한 항만, 그리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공존하는 항만, 그래서 문화가 있는 항만으로 38년 전에 출발하지 못한 점이 끝내 이제 아쉽기는 합니다. 인류 중심 항만이었지만 앞으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와 레저가 중심이 되는 항만으로 거듭 발전하기를 기대해 보면서 평택에서도 떠들어줘야 문제 있다라고 장관이 국정감사장이나 이런 데서 문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그 지정학이나 또는 군사안보학이나 학자들이 개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 컨트롤 타워는 평택항이 하고 인천항에서 대산항까지는 각자의 항만의 장점을 살려서 스마트 항만으로다가 빨리 선언을 해야만이. 그리고 이 평택항 홍보 아카데미의 이제 그 주요 키워드인 결국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것 같습니다. 평택항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들이 평택항을 한번 보고 우리 동네에 평택항이 있구나. 평택항 나 가봤어.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부산 북항의 교훈을 되새겨 다양한 친수시설 개발과 연계 사업을 진행하되 문화와 예술이 접목된 복합형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평택항 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노력들을 하실 건가요? 평택항이 지금 시민들하고 좀 괴리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택 중심으로 한 30km 정도 서부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친수구역, 그러니까 물을 좀 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현안이 저희들이 신국제역에 부두하고 터미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역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얘기를 해서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접근하기 좋은 그런 항으로 만들기 노력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2종 배후 항만단지, 항만개발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개발 사업이. 그 부분도 이제 너무 해수부 중심으로 하다 보면 지역하고 괴리되는 문제가 있어서. 네, 평택항 홍보 아카데미를 기획하셨는데요. 어떤 의도로 하신 건가요? 네, 숨은 의도는요. 평택항이 산업 중심의 그러한 항이 아닌 문화와 레저가 있는 그러한 평택항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기획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평택에서 뉴스 프리전 김정순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세미나에서 다루어진 말과 말씀들을 유튜브 채널 글로벌 소공인 TV를 통해 무삭제 수준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경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